김종욱 의원입니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방산업체로 그동안에 하나와에 소속된 방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만드는 업체죠? 그동안에 우리가 천무라고 하죠. 다연장 그 미사일 그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연장 미사일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미사일을 한 번에 발사를 할 때 6개 이상의 미사일을 자주포 형태로 해가지고 발사하는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발사체계고 그 천무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거기에 자탄이 한 420개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산탄이죠. 확산탄, 분산탄, 확산탄 그렇게 말합니다. 용어는 그렇게 분산탄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할 때 과장님이 9월 15일 날 그걸 투자유치가로 가셨나요? 9월 19일 날 왔습니다. 9월 19일 날. 네. MOU 체결은 9월 22일 날 했죠. MOU 9월 22일 날 했습니다. 9월 22일 날 했죠. 네네. 논의가 꽈하고 되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해서 무조건 MOU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전임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논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MOU를 체결을 하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니 이 회사가 우리 논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뭐 안정적인 뭐 고용 창출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면서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뭐 활발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MOU 체결을 하신 겁니까? 전임 과에서 그 현장 방문이라든 관련 공장 방문도 했고 관련 그 서류들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논산 시민들이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은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량 학살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진짜 뭐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좀 알아보시면 지금 이 회사 논산에서 뭘 만들죠? 회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무유두탄 그 폭탄을 만들어요, 그죠? 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아니 미사일 뭐 발사하는 그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은 추진체를 하고 있고요. 보은에서는 뭐 신관인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탄두를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두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 자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약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화약은 고농축 화약이 아니고 저농축 화약이고요. 그다음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둔감면 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탄두를 조립하는 형태인데요. 그 탄두는 신관과 추진체가 조립이 되지 않으면 연쇄 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두 자체는 폭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약은 잘못 다루면 폭발이 안 된다고 화약이? 네, 화약은 저희가 탄두 부분에 들어가는 화약은 둔감형 화약입니다. 아무리 둔감한 화약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폭탄의 그러니까 그 확산탄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에서 왜 이 회사를 띄워냈냐면 자꾸 이제 뭐 말씀하실 때 하나 계열에서 하나 계열에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 계열 아닙니다. 하나가 갖고 있다 이 회사를 갖고 있다가 유럽의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파른 회사입니다. 파른 회사예요.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도저히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유럽과 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하에서 파른 회사니까 자꾸 이 시간 이후로 하나 계열사라고 이렇게 논산 분들이 대기업이 온다는 것처럼 호도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암만 무슨 뭐 장치를 뭐 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걸 만들기 위한 폭탄들이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도에 대전에서는 추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폭탄 사고가 있었어요. 있어서 뭐 3명, 5명 뭐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안전한가? 이 화약이 과연 안전한가? 이 화약의 탄두가 확산탄이 터지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거 사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대형 살상 무기라고 해서 완전 뭐 이건 진짜 뭐 비인도적인 이런 회사로 찍혀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 탄두가 위에서 터지면 운동장 한 30개 그 영역을 폭발을 시킨대요. 완전 뭐 초토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터지는 비율이 한 뭐 30% 40%도 안 된대요. 거기 들어있는 거에.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묻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지뢰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굳이 논산에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1,20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요. 1,200억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그거는 그 예무 협약을 체결할 때 나와 그네들이 이제 협약서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할 본 의원이 추측하기인데 뭐 땅값하고 뭐 거의 설비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산의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오는 건 뭡니까? 우선은 그 관련 세금들을 납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본사가 어디 있는데요? 본사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다 내지 논산에다 냅니까? 공장 설립에 따른 세금이 나올 거고요. 지금 얼마 대충 예상하십니까? 관련 세금들은 한 10가지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 그 지금 코리아 인더스트리가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하나 계열사가 현재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게 하나에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완전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럽에서 ESG 경영에 의해서 ESG이 아니면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매각된 회사로 알고 있고요. 다만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하나하고 재무적 구조는 지금 분리가 돼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지금 하나에서는 추진체를 만들고 KDI에서는 신관과 탄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품이 안 되면 화약은 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하나 그룹이 아니다고. 이게요 죄송한데 우리 논산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탄두를 싣고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고속도로 못 달려요. 못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만약 양촌석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길도 내줘야 되고요. 그죠? 기반시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게 지금 천무가 그렇게 크기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크진 않은데 대형 살상무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천무만 만드는 거 아니라 백린탄도 만들고 거기에서 백린탄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탄입니까? 그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경제적인 효과나 뭐 이런 거라고 거기에 호도돼서 꼭 논산에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폭발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무라는 미사일은 3가지 큰 형태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폭발을 차지하고라도 네.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논산이 자꾸 군사도시, 논산하면 훈련소, 네. 뭐 이렇게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전임 시장 때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뭐 군사도시로 이제 다시 가고 있어요. 네. 논산하면 뭐 이제 뭐 국방산단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 국방산단 지금 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산단에 좋은 방산업체들이 들어와서 진짜 국방산단 훌륭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보시다시피 이 회사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촌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대표께서 대형 살상무기 만드는 회사이고 여기 뭐 종업원 뭐 150명, 뭐 400, 5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업원 뭐 몇 명이나 하는가 그랬더니 뭐 이게 전문직 아닙니까? 이 일반 그 양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논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서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집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몇 명 뭐 허드렛이나 전 분명히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 얼마 있습니까? 그럼 뭐 양촌 뭐 식당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우리가
그분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나 당당한 어떤 적이었고, 그 설명회를 들은 분들이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들으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 논산 시민분들도 프랜카드가 하도 걸려서 1200억 논산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KDI 약자로 따가니까 KDI가 뭐 한국 무슨 뭐 연구원이 뭐 있더라고요. 그 연구원이 뭐 들어오나 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보훈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양촌 분들뿐만 아니라 농산에 사시는 논산의 분들이 이 회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요구를 하면 공청회 받아들이실 요구 있습니까, 의장? 예, 지금 계획 입지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속에는 공청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절차로. 아니, 예. 환경 영향 평가도 제가 뭐 환경과하고 뭐 저기 뭐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봤더니 이 정도 큰 회사는 뭐 본인들의 저기가 아닐 거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영향 평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논산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 영향 평가? 아니 그 환경청 이쪽 관련돼 가지고 금강유역청에서.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청회 말고 논산 시민들이 이런 위험한 회사가 논산에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산 시민들의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법정 절차에 정해져 있는 공청회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평가에 그런 어떤 그런 것들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봐요. 논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 뭐 지금 지금 현 회사 이 사람들의 정원이 지금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여기 보면 뭐 150명, 뭐 3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청회 한번 해주세요. 뭐 환경평가 그런 거 말고 뭐 안전진단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근데 그 전에 논산 분들 한번 모여서 뭐 양촌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논산에 있는 분들이 뭐 안전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공청회 해주세요. 그거는 하여튼 추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에 투자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46쪽에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기업이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읽으면 230mm급 무유도탄의 자탄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탄도 미사일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 탄도는 탄도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그 미사일 중에서 한 개의 부품인 탄두를 만드는 거고요. 네, 가운데 부분에 탄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탄도 미사일이랑 그건 좀 틀립니다. 탄두. 네, 탄두입니다. 미사일에서 그 가운데 탄두 부분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겠습니다. 네, 네. 9월 20날 주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틀 후에 9월 22일 날 투자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네. 27일 날 대전 공장 현장 방문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논산에 10만 평이 들어오고 이런 거대한 기업이 논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게 설명회 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투자유치과에 기업 유치 팀도 있는데요. 예, 그 유치라는 사전적 개념을 제가 저기 들어오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좋은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가지고 설득하여 끌어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소개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시장님이 최근에 뭐 신수 화학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그런 요건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유치하는데 하나의 전략이라고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보통 노성의 농공단지나 네. 성동의 산업단지나 네. 그런 거 유치하는 그러니까 논산은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그냥 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그 산업단지하고 노성농단 단지를 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는 차원하고 여기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다른 형태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은 의회에 이런 설명 한 번도 없었고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이런 기업이 유치될 거고 고용 창출될 거 이렇게 말할 때 처음 듣고 아 이게 뭐지? 그러한 행사장에서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부터 해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런 것이 오면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집안에서도 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온 가족이 힘을 합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논산에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의원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틀 3일 사이에 막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MOU가 체결되고 이렇게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공청회하고 이렇게 MOU 체결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 12월 다음 달에 인허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인허가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받았습니까? 아니, 사업계획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용역사에서 사업 계획서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접수할 때 그때 저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계획서 받고 또 우리 의회한테는 아무 설명 없이 다 그냥 진행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는 어떤 법적 구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네들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그럴까 유치 전략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 법정 진행이 계속 될 겁니다. 사업계획가 접수가 되면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말하겠다.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모릅니다. 이 옆 동네 뭐해도 이 동네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심각성을 알고 이 부분에서 아는 사람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정확히 모르는 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 논산이 그냥 이것을 기업 유치를 한다거나 고용을 창출하거나 경제 효과를 본다거나 인구 유입 이런 차원에서 마치 진행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탄두 미사일을 만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좀 무서운 말도 있어. 제가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고도 하고 이게 80%가 불발이라기도 하고 그럼 이게 지뢰로 남아서 많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위험성도 들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놀래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논산에 그렇게 막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하고 위험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행감장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 좀 말해보세요. 우선 그 여기 CCM이라고 해서 확산탄 금지 협약에 이 여기에 포함되는 무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그 사실 그 국제 협약으로 CCM에 가입되어 있는 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국제 이 CCM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형태고요. 또 북한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이 분산탄이 위험하다 하는 게 자탄이 불발률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불발된 경우에는 나중에 민간인이 밟다든가 다른 사람들 밟으면 그게 폭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KDI에서 만드는 이런 그 이번에 그 천문은 그런 거를 다 해소한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천문은 한번 그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 터지고 난 다음에 불발이 나면 그 자폭 기능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폭파하게 되게끔 개량형으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열압력탄, 백리탄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KDI에서는 이런 확산탄이나 백리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만드는 것은 그 천무라는 미사일에 추진체하고 신관도 아닌 그 탄두 부분, 그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조립해서 만드는 양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화 기업에 자꾸 연관시켜서 대기업인 양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분명히 물적 분할해서 매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논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하나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엄연히 말이 달라. 그죠? 하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튼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종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논산에 큰 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이거 정말 이거 논산에 큰 경사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논산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 공적인 공청회를 좀 열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시민들을 선택하게 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죠. 논산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협조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더 위험하다면 우리 논산시는 기업 유치나 이런 고용 창출도 그것은 2번입니다. 첫 번째 논산 시민들은 안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논산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서성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필 의원입니다. 제가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셨네. 그죠? 야, 우리 여기 오신 지가 얼마가 되셨다겠죠? 기업주팀이? 9월 19일에 왔습니다. 59일에 오셨어요? 네. 근데 많이 연구하셨네. 여기 회사에 대해서. 네,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회사 이거 하나 인더스트리해야 되는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죠.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예, 다시. 한화. 예. 한화 인더스트리 해야 되는 것을 네. 유치를 하려고 우리한테 노크를 했었죠. 논산시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노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파악 안 예, 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 방위산업체 무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대기업이에요. 그런 회사들 오면 좋죠. 네. 논산에 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뭐 진짜 고용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게 오는 게 아니고 알맹이는 쑥 빼지고 뭐만 온다? 그죠?
하나에서 이 회사를 왜 분리시켰을까? ES 경영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시트 경영 땡이만 그것만 가지고 네, 주 원인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이 그것만. 하나는 지금 뭘 하는 회사죠? 지금 하나는 하나 그룹으로 돼 있고요. 주식회사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그다음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방산,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력적으로 하는 게 그 방위산 그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출하는 데서 할 수가 없었죠. 이 기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가입한 그 데서는 이 박사한테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MOU를 체기도 안 하고 기술 제휴도 하지 않고 무기도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기를 수입하지 않은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폴란드하고 한국하고 방산 무기에 대한 큰 한 70조 원의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지금 수출 계약 목록에 보면 이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한화에서 분리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또 우리에서는 논산시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논산시에 막 건수 막 다 붙이고 있고 그 회사가 무엇이는 회사인지 지금도 저희들이 확산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 회사가 무슨 무기를 만드는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장 견학도 했고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한테 알려본 적 있으시냐고요? 이제 앞으로 그 사업 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법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온다고 13만 평 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 기업만 오는 게 아니죠? 하나 인더스트리만 오는 거 아니죠? 어떤 의미신지. 다른 기업들도 온다고 하죠? 여기에 같이 있는 기업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완전 매각됐으니까 쓰지 않기로 하고요. 근데 다만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협력사도 한 200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협력사들 몇 개 업체가 저희한테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 표시를 한 기업들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그 바로는 그 회사들이 도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저희가 입주 의향서를 하면 저희가 그때 그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산단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하나 인더스트리에서 네, 예, 거기서 원하는 것은 개인 산단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산단을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받기도 힘들겠지만 허가를 받았어. 네. 그럼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저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에는 그 일개 KDI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KDI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양춘면 이마리에는 KDI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른 부지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입주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지금 3개 정도가 있어서 논산시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네? 그 회사들이 더 위험하고 이것은 이 회사보다도 그 회사들이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판단된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들어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저희가 안전도에 대한 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다고요, 과장님? 네, 저희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고? 네, 네. 아, 이런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안전하다. 논산에 와서 해도 안전하다. 이 무기가 전체 무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좀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추진차라든가 신관 같은 경우는 저희 논산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 만들고 있고 저희는 탄두 부분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탄두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송을 하죠? 트럭에 이제 보안 트럭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트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송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완전체로 조립을 해가지고 태안에 있는 ADD 그 발사 장소에서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에서 만들어서 대전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위험성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네. 참 과장님 진짜 위험하시다. 없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신관하고 추진차가 있는데 그 세 개가 결합이 되면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탄도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운반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탄두 자체만으로는 폭발 위험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낮아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연료 전지나 아니면 LPG나 그런 정도의 폭발 위험성은 있어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논산에 네. 수소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네.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봤어요. 1차 150명, 네. 2차 300명입니다. 이게 직원 수죠? 고용 인원입니까? 직원 수입니까? 직원 수입니다. 그럼 논산시에서 그럼 몇 명이나 1차에 75명, 그다음에 2차에 75명 가서 150명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종에 있는 본사까지 이전해 오면 그때 한 400여 명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수가 이만큼인데 논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전 직원 수가 네. 1차 150명, 2차 300명이고 전 직원 수가 450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논산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1차에 75명, 2차에 75명, 그래서 150명 정도 됩니다. 아니 450명이 전 종업원인데 우리가 150명을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KDI가 이 논산의 공장을 짓게 새로 신축하게 된 이유는 아까 폴란드에 2027년도까지 천무를 계약한 내용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에 지금 세종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공장이 있고 구미에 공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종업원 수가 23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우리가 그 논산에서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있고 새롭게 지금 2027년까지 납품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금 빠르게 신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또 다른 것도 신무기도 개발을 하겠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ml 무유도탄을 지금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만들 적은 그 사이즈의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이즈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네, 네, 그 봤습니다.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만 다를 뿐 그 구성품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든요. 자, 알로코라는 회사 있죠. 네, 우리가 알로코를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알로쿠가 2012년 정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지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기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알로쿠가 2017년도에 그렇게 그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한 3천억 규모를 투자해서 베트남 공장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전 알로코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알로코가 부지가 몇 평이죠? 한 8만 평, 8만 평인데? 9만 평 정도 되는 9만 4천 평으로 예, 예. 9만 4천 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이거 조성해 놓은 거죠? 9만 4천 평? 저희가 부지는 매입은 논산시에 매입은 했고요. 예. 개발은 지금 알로코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해 놨잖아요. 네네네. 논산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부지는 저희가 시가 매입을 해서요. 알르코나 회사에 매각을 해서 민간 계열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로코라는 회사하고 이 하나인더스트리라는 회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과연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KDI 말씀입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네. 이 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논산시에서 허가해 준다고 다 됩니까?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논산시에만 하면 돼요?
아니면 관련, 그래서 승인 받아야 되죠. 예,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려면 또 협의를 거쳐야 되죠. 예, 면적 예, 따라서. 그죠? 네네. 그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저 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알루크론 회사도 이렇게 우리가 94,000평이라 해서 다 해놓고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회사가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돼. 기업 유치를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논산사 다 할 때 되는 게 아니, 논산씨만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산단을 만들려면 또 그 기재부에서 승인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은 알리지 않고 이미 다 온 거 마냥 뭐 예?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그 사업 계획서도 아직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하나도 접수 안 됐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허가과에도 물어보니까 네, 하나도 접수가 안 돼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거기 된 거 마냥 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그죠? 그거는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계신 제가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네, 우리 직원분들은 서류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네. 그죠? 네, 서류 접수된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서류가 접수 안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접수된 거 하나도 없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위험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논산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민들과 아까 공청회 하실 의향이니까 대답 안 하셨죠? 안 하셨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공청회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이 그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된다. 본의원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논산시에 서류 접수한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면서요. 네, 그죠? 접수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아직도 하나도 무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과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법이 정해진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법이 정해진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시